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4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끝난 4월 7일 보궐선거에 대한 사전투표 최종 결과가 나왔죠. 서울, 부산 합쳐서 20.54%, 서울이 21.95%, 그 다음에 부산이 18.65%, 이렇게 해서 20%를 넘어서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높은 사전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각자 지금 서로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민사상, 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그 보험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든다. 국민 세금을 이용해서 라는 거를 부당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 없던 일이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재발이 저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에, 물론 살짝 박근혜 정부 1년도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6년 기간 동안에 그 전직을 포함해서, 퇴직자를 포함해서 민사상, 형사상, 소송이나 이런 데 휘말릴 경우 선관위 예산으로 여하튼 소송 비용을 대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결국은 그만큼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엄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1년밖에 안 남으니까. 그 얘기는 과거에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뭔가 캥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2번 입찰을 붙였는데 두 번 다 유찰됐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선관위 믿지 못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보험회사도 남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정컨대 보험회사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선관위는 저 소송 폭주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보험 잘못 맡았다가는 정말 손해 막심할 거야. 그래서 응찰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씩이나 지금 유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참 궁금한 대목이다. 그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난 민주당 찍었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빨간 투표소장 찍은 사진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이거 위반입니다. 선관위가 도대체 고민정 의원한테, 그러니까 유권자인 고민정 의원한테 어떻게 안내를 했길래, 우리 다 투표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면은 비닐장갑을 줍니다. 그래서 비닐장갑 가지고서 가서 찍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비닐장갑 벗고서 나 이렇게 찍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선거관리라는 측면에서 봐도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고, 결국은 선관위가 제대로 안내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내부 경선 같은 거 할 때 주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그 회사인데, 여기에 보면 박시영 대표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 투표 참관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찍어가지고 봉투에 넣을 때 거기서 대충 본다.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 그러면서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55대 45 정도로 이겼을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민주당 쪽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자가 찍어서 한 것을 결국 훔쳐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훔쳐볼 수 있도록 선관위가 허술하게 안내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투표를 해가면서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늘. 왜냐면 이게 어설프게 접으면요,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확인해서 통계까지 냈다? 우선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얘기를 유튜브지만 나와서 공공연하게 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 투표 참관인들에 대한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또 한 번 관리의 잘못,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전체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글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박시영 대표한테. 그래서 박시영 대표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뭐 벌금을 매기든지 과태료를 매기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더군다나 유권자가 찍은 거를 훔쳐봤다는 얘기인데, 아니 투표 참관인이 이런 짓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시영 대표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선관위의 관리 잘못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 홍보국에서 선관위에다가 이런 거 투표 동료 문구로 써도 되느냐 하는 것을 아마 문의를 한 모양인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이런 문구를 투표 동료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제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아마 이게 공문에 있을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위 문안은 선거인이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므로 일반 투표 동료 용어로는 모두 사용 불가하다. 이러면서 지난해 총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닌 순수한 목적의 투표 참여 권유 내용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무능, 내로남불, 위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선관위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민주당에서 워낙 위선, 무능, 내로남불 이런 얘기가 민주당을 향해서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위선이나 무능이나 내로남불은 사실 만들어낸 신조어지만 그런 것들은요, 이게 특정 정당을 연상할 수 있다. 일반 명사로서. 일반 명사입니다. 위선이나 무능은. 내로남불은 신조어지만.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해서 민주당도 때로는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거나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단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얘기를 돌려보면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우스갯소리로 있던 건데,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 제일 회자됐던 거는 박희태 의원이 국회에서 쓰는 바람에 이게 회자가 된 겁니다. 의원 빼내기라고 하는 거 있었죠. 신한국당 시절에 이제 1996년 사실은 과반이 안 되니까 의원 빼내기를 한다. 그걸 이제 당시에 민주당이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야당 주장은, 박희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1996년이더군요. 야당 주장은 내가 바람을 피우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부동산을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이제 그 이후에 간혹 이렇게 회자가 되다가 2010년 이후에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래서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이제 종편이 출연하면서 이제 종편 패널들이 그걸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회자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마치 무슨 사자성어인 양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원래 이건 그냥 신조어입니다. 그건 잠시 엿길로 샜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 보면 내로남불, 위선, 무능 그러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 선관위가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런 이제 조롱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위선이라고 못하고 무능을 무능이라고 못하고 내로남불을 내로남불이라고 못하는 것, 이게 도대체 야당으로서 그러면 뭘 비판하고 뭘 투표 현수막에 거기다가 걸어놓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냐? 결국 이거는 민주당은 위선적이고 무능하고 내로남불이다 하는 것을 선관위가 공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세 단어가 들어가면 민주당을 연상하거나 또는 민주당을 유추하거나 민주당을 반대하는 것으로 유권자가 생각할 것이다 라고 선관위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선관위에 항의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소리냐? 국민의힘이 무능하고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고 국민의힘이 위선적이지, 너희들 도대체
이렇게 민주당이 항의해야 할 일인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해썹 인증은 들어봤는데 국가에서 내로남불 인증받은 정당은 못 들어봤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이거 보면 역시 조어력은 진중권 전 교수가 제일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관위가 공인한 내로남불 당이다. 공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관위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무엇인가를 인정하면 그걸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로남불당, 민주당은 무능정당, 민주당은 위선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선관위가 결국 인정해준 모양새가 돼버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선관위는 선관위 나름대로 무슨 기준이 있다고 주장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뭐 동일한 방침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쓸 수 없다고 하는 설명 중에 이게 특정 정당을 유추한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민주당을, 아니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다? 내로남불 그럼 민주당을 연상한다?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내로남불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을 연상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내로남불 그럼 당연히 민주당을 연상하겠죠. 그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립적인 인상에서 보면 내로남불이 국민의힘에도 있고 그런 현상이 민주당에도 있는데, 물론 민주당에 훨씬 많죠 최근. 그래서 심지어는 LH가 LH 쓰면 이게 내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H로남불 이런 것도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뭐 그런 얘기 했더군요. 이제 그 월요일 되면 내가 선관위에다가 LH로남불 이거는 써도 되느냐 하는 걸 내가 문의하겠다. 이거는요 아마도 선관위가 제가 보건대는 국민의힘 홍보국에 엮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홍보국이 지금 선관위가 이제 중립성 논란을 하도 일으키니까 그걸 좀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걸로 딱 고리를 걸었는데 선관위가 제대로 넘어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선거에서 옛날부터 말은 풀다,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말은 입은 풀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유당 때 그 유명한 선거구. 그러면 그건 바로 자유당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당시 민주당 구원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안 되고, 아니 그럼 도대체 야당은 뭘 구호로 정치를 해야 되느냐, 뭘 구호로 투표를 독려해야 되느냐. 못 살겠다 갈아, 여당은 무능하다. 여당이 무능하다고 공격해야지. 그럼 여당이 유능하다고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 투표가 유능함을 판별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허용할 건가요? 그러면 유능함은 어느 정당을 유추하거나 어느 정당을 반대하는 것을 상징하죠? 이런 거는요 선관위는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유권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미명 아래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의 편을 든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특정 정당을 욕보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중앙선관위원장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런 걸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이 바로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 중에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선관위원장으로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법관이 하더라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고 정말 존경받고, 저 사람은 충분히 대법관 자격도 있고, 그 다음에 법관으로서 특정 정파나 이런 곳에 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가야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런 시비가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중립성에 대해서 의심을 안 받겠죠. 상임위원회 문재인 캠프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의심을 안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그 다음에 문재인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나오는 것도 나오는 족족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중립성 시비, 황당한 결정을 내리니까 바로 선관위가 흔들리고 있고 선관위 이 심판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지금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좀 가벼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을 이런 식으로 공인했다. 민주당이 항의해야 할 사항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